행복한 왕자. 오래전 어느 도시의 광장에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우뚝 서 있었어요. 왕자의 온몸은 눈부신 황금으로 덮여 있었고 두 눈에는 푸른 사파이어가, 칼자루에는 붉은 루비가 박혀 있었지요. 사람들은 행복한 왕자를 우러러보며 그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을 하였어요. 어느 날 밤 제비 한 마리가 이 도시를 지나게 되었어요. 친구들은 벌써 이집트로 다 떠났는데 혼자만 뒤처져 급히 날아가던 중이었지요. 제비는 왕자의 동상을 보고 발치개로 내려앉았어요. 오늘은 멋진 황금 침대에서 잠을 자겠군. 제비가 막 잠이 들려는데 커다란 물방울이 툭 떨어졌어요. 툭, 또 한 방울, 툭, 또 한 방울. 제비가 날아 올라가 보니 동상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왕자님, 왜 우는 거예요? 왕자님이 흘린 눈물 때문에 깃털이 다 젖었잖아요. 미안하다, 제비야. 살아있을 때 난 눈물이 뭔지도 모르는 행복한 왕자였단다. 그런데 이 도시의 온갖 슬픔을 보고 있자니 내 심장은 나부로 되어 있는데도 눈물이 저절로 흐르는구나. 지금도 저기 골목집에 열이 펄펄 끓는 아이가 누워 있단다. 아이는 시원한 오렌지를 먹고 싶어 하는데 가난한 어머니는 강물밖에 줄 게 없단다. 나는 꼼짝도 할 수 없는 몸이니 나 대신 칼자루에 박힌 루비를 뽑아 그 집에 가져다 주겠니? 전 아이들이 싫어요. 맨날 우릴 못 살게 군단 말이에요. 제비야, 한 번만 내 부탁을 들어다오. 왕자의 모습이 하도 슬퍼 보여서 제비는 루비를 뽑아 물고 골목으로 날아갔어요. 제비는 골목집 창으로 곧장 날아들었어요. 어머니는 깜빡 잠이 들었고 아이는 열이 나 얼굴이 빨갰어요. 제비는 탁자 위에 루비를 살짝 내려놓고 아이의 뜨거운 이마에 날개로 부채질을 해주었어요. 아이 시원해. 병이 났나 봐. 아이가 잠꼬대를 하더니 다시 잠이 들었어요. 제비는 돌아와 왕자에게 말했어요. 참 이상해요.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온몸이 따스해요. 그러자 왕자가 말했어요.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란다. 다음날 제비가 말했어요. 이제 저는 이집트로 떠나요. 안녕히 계세요. 제비야, 하룻밤만 더 있어주지 않겠니? 저기 다락방에 추위에 떨며 글을 쓰는 젊은이가 있단다. 안 돼요. 이집트에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쯤 친구들은 폭포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왕자가 다시 간절하게 부탁하자 제비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럼 하룻밤만 더 있을게요. 또 루비를 가져다 줄까요? 아니, 이제 루비는 없단다. 대신 내 눈에 박힌 사파이어를 가져다 주렴. 그건 안 돼요. 왕자님의 눈을 어떻게 뽑아요? 제비야, 부탁이니 내 말대로 해다오. 할 수 없이 제비는 사파이어를 뽑아서 다락방으로 날아갔어요. 다락방의 젊은이는 엎드려 울고 있었어요. 제비는 그 앞에 사파이어를 떨어뜨렸어요. 젊은이는 사파이어를 보자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드디어 누군가 내 실력을 알아주는구나. 이젠 원고를 완성할 수 있겠어. 다음날 달이 뜨자 제비가 말했어요. 이젠 정말 떠나야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왕자님. 제비야, 부탁이니 딱 하룻밤만 더 있어 주겠니? 안 돼요. 곧 눈이 내릴 거예요.
친구들은 지금쯤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야자나무에 둥지를 틀었을 텐데, 왕자님, 전 정말 가야 해요. 왕자는 다시 간절히 말했어요. 저기 거리에 가엾은 성냥팔이 소녀가 있단다. 어쩌다 잘못해서 성냥을 다 엎지르고 울고 있구나. 제비야, 부탁이니 남은 사파이어를 그에게 가져다 주렴. 하룻밤은 더 있어 드릴게요. 하지만 왕자님의 눈을 또 뽑을 순 없어요. 하지만 왕자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제비는 하나 남은 사파이어를 마저 뽑아 소녀에게 날아갔어요. 제비는 소녀의 손바닥에 반짝이는 사파이어를 떨어뜨려 주었어요. 어머, 정말 파랗고 예쁜 돌이네. 소녀는 활짝 웃으며 집으로 달려갔어요. 제비는 왕자에게 돌아와 말했어요. 왕자님, 이제 앞을 볼 수 없게 되었군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늘 곁에 있어 드릴게요. 다음날 제비는 종일 왕자의 어깨에 앉아 야자나무를 칭칭 감고 자는 초록뱀 이야기도 해주고 나뭇잎을 타고 다니는 조그만 피그미족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제비야, 내 이야기는 정말 놀랍구나. 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사는 모습이 훨씬 더 놀랍단다. 제비야, 이 도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와서 나에게 얘기해 주렴. 그러자 제비는 도시 위로 날아갔어요. 배고파 우는 아이를 달래는 부모가 보였어요. 집 없는 노인이 담벼락에 기댄 채 웅크리고 자는 모습도 보였어요. 도시에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제비는 왕자에게 돌아와 자기가 본 그대로 얘기해 주었어요. 제비의 얘기를 들은 왕자가 말했어요. 제비야, 내 몸의 금박을 떼어내 그 가엾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니? 왕자의 몸에서 금박이 한 조각 한 조각 떨어져 나갔어요. 어느새 왕자의 몸은 잿빛이 되었어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은 환해졌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커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온 세상에 눈이 내렸어요. 도시는 온통 하얗게 빛났어요. 제비는 너무 추워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제비는 자기가 곧 죽으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온 힘을 다해 왕자의 어깨 위로 날아올랐어요. 제비는 왕자에게 입맞춤을 하더니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왕자님, 안녕히 계세요. 그래, 너무 오래 머물렀지? 사랑하는 제비야, 잘 가거라. 저는 이집트로 가는 게 아니라 죽음의 집으로 간답니다. 제비는 왕자의 발밑으로 툭 떨어졌어요. 바로 그 순간 왕자의 가슴 속에서도 쩍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납 심장이 두 동강 나는 소리였지요. 그날은 바람도 얼어붙을 만큼 몹시 추운 날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시장이 광장을 지나가다가 말했어요. 아니,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저렇게 초라해지다니. 시장은 왕자의 동상을 당장 치워버리라고 명령했어요. 일꾼들이 동상을 철거하여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었지만 아무리 부를 때도 동상의 납심장은 녹지 않았어요. 결국 납심장은 쓰레기 더미에 버려졌어요. 바로 죽은 제비가 버려진 곳이었지요. 어느 날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이 도시에서 가장 소중한 것 2가지를 찾아가려고요. 천사들은 왕자의 납심장과 죽은 제비를 소중히 가슴에 품고 돌아갔어요. 행복한 왕자와 제비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었답니다.